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2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이 문제는요, 선생님 보자마자 처음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접하던 이러한 확률, 특히 통계 부분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차근차근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개념만으로도 해결하실 수 있는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봐보도록 할게요. 자,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나와 있죠. 자, f의 10에서의 함수값과 20에서의 함수값이 이러한 대소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정규분포 곡선에 대한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정규분포 곡선 우리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평균이 m, 뭔지 모르지만 m이고요. 표준 편차가 5인데 5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의 상대적인 비교가 되는 거라 이것도 정확하게 그래프에 뭐라고 표현하긴 어려워요. 자, 그런데 우선은 평균이 m이라고 했으니까 m이라고 가정을 하고 무슨 수인지 모르지만 이 부분을 m이라고 생각해보죠. 자, 그런데 10에서의 함수값, 20에서의 함수값 아니면 우리가 좀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여기가 10이다. 자, 평균이 m인 정규분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9와 12. 자, 여기는 1만큼 떨어져 있고요. 여기는 2만큼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함수를 fx라고 할 때, 이 확률 밀도 함수를 fx라고 할 때 여기에서 함수값은 f의 9. 여기에서 함수값은 f의 12예요. 자,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아, 평균에 가까운 값에서야 함수값이 더 크다라는 얘기죠. 평균에 멀리 떨어질수록 함수값이 더 작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요, 아, f의 10이 f의 20보다 크다는 얘기는 평균이 뭔진 모르지만 10이 m에 가깝다는 얘기죠. 더 가깝다. 누구보다? 22m에 가까운 거보다. 선생님, 근데 이렇게 글씨로 쓰니까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걸 쓰면 뭡니까? m이 10에 더 가깝다. m이 10에 더 가깝다라는 걸 우리가 식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m과 10 사이의 거리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거리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m과 10 사이의 거리 그 차랑 m과 20 사이의 거리 차랑 m이 더 10에 가깝다. 이 거리 차가 작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f의 4랑 f의 22를 비교해보게 되면 22의 함수값이 더 크다. 즉 함수값이 더 크다는 얘기는 22가 평균 m에 더 가까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m과 22 사이의 거리랑 m과 4 사이의 거리차랑 이게 더 가까우니까 작은 값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가 주어진 가와 나라는 조건인데요. 이 문제에서 해결하려고 한 건 무엇이었냐면요. m이 자연수래요. 뭔가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두 개의 부등식을 만족하는 m이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을 때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정규분포에서 확률 구하려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즉, 이 문제는 이 두 개의 조건으로부터 m을 찾으세요라는 거예요. 왜? m이 자연수라고 하는 굉장히 제한적인 조건을 줬잖아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겠어요? 여러분, 절대값 나오면 이것을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야 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요. 절대값의 또 다른 의미는 거리예요. 아, 이 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보면 10으로부터 m까지의 거리랑 수직선에서 10, 얘는 20. 10으로부터 뭔지 모르는 m이라는 수까지의 거리랑 20으로부터 m까지의 거리 중에 누가 크다? 이게 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등식의 그 시작점은 등호죠. 둘이 같다라는 건 그럼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10과 20으로부터 거리가 같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둘의 중점을 찍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중점이 15니까 여기는 이게 등호가 성립하게끔 하는 값이고 m의 값이고 근데 m은 10에 더 가까워이기 때문에 15를 포함하지 않는 이 범위, 즉 15보다 작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부등식이. 부등식 풀지 않았습니다. 부등식의 절대값을 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해결을 했어요. 어떻게 해결했어요? 거리 개념을 이용했죠.
수직선 위에서의 거리 개념이 이와 같이 절대값이라는 걸 우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팁은 이와 같이 부등식으로 주어지게 되면 부등식을 해결하는 건 어려우니까 먼저 경계에서 해당하는 조건을 생각하는데 그건 등호가 들어갈 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등호를 넣었습니다. 등호 넣을 때라는 것은 바로 10과 2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다는 얘기고 그것은 중점이라고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등호가 안 들어갔고 그리고 20으로부터의 거리가 더 길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은 10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이와 같이 왼쪽에 있는 범위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나라는 조건은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나라는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4, 22. 자, 그럼 여기다 찍어보도록 할게요. 4. 그리고 이 값은 20이었어요. 20. 자, 이 수직선 위에서 선생님이 22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 자, 마찬가지로요. 주어진 4와 M 사이 거리랑 22와 M 사이 거리예요. 여기에 만약에 등호가 성립한다면 4와 22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이 M이라는 얘기죠. 즉, 지금 이 부등식 M과 4 사이 거리랑 M과 22 사이 거리가 같다는 얘기를 만족하는 M은 뭐예요? 4와 22의 중점을 찾으면 4 더하기 22 나누기 2가 중점의 좌표죠. 그럼 26 나누기 2니까 13이 돼요. 그러면 13 여기 있겠네요. 13 지워져서 다시 하겠습니다. 13. 자, 그런데 누구와 거리가 지금 더 가깝다고요? 20이랑 거리가 더 가깝대요. 그 말은 13보다 M이 어디? 더 오른쪽에 있어야 M과 20이랑 M과 4 사이 거리를 비교할 때 M과 22가 더 가깝다, 더 짧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M은 어디 있어야 된다? 13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M이 13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다 됐습니다. 첫 번째 식에서 나온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첫 번째 식에서 나온 것은 M은 15보다 작다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식에서 나온 건 M은 13보다 크다였어요. 그러면 자연수니까 M은 뭐예요? 14라고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확률 변수 x가 따르는 정규 분포를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x가 따르는 정규 분포는 평균이 14, 표준 편차가 5, 그래서 분산이 5의 제곱인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자, 그랬을 때 주어진 이 확률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선 당연히 표준화해야 되겠죠. 이걸 구한 게 A래요. 바로 표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P, 17에서 4를 빼면 3이죠. 그걸 5로 나누면 5분의 3. 그리고 여기는 표준화된 변수지. 18에서 14를 빼면 4. 그걸 5로 나누면 5분의 4. 자, 그런데 주어진 이 지의 값은 이와 같이 소수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소수로 바꿀게요. P 0.6, G 0.8 됐나요? 자, 그럼 이것은 0부터 0.8까지의 확률, 이 값에서 0부터 0.6까지의 확률, 이 값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0.288 빼기 0.226이니까 얼마예요? 0.226이니까 0, 6, 226이니까 062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구한 값이 0.062고요. A라는 값이 0. 얼마? 062인데 A라는 값은 0.062인데 거기에 우리가 1000을 곱한 1000A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1000A의 값은 여기에 1000을 곱한 62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하지만 조금 새로운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유형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정규분포 곡선의 특징과 관련된 유형의 문제가 새로운 시각으로 이런 조건으로 제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9번 문제를 해결해 봤는데요. 아이디어를 알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봤기 때문에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